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해 대한민국 군부, 심장부에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두 개의 세력이 있었죠. 한쪽은 군인으로서의 정의와 원칙을 지키려 했던 이태신 수도경비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야망과 성공에 눈이 먼 전두광 보안사령관과 그의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밤 9시간, 이 짧은 시간이 군사반란의 성공 여부를 결정했고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극적인 밤, 전두광이라는 절대 악당보다 더 위험했던 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도망친 수많은 회색 권력자들이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의 시작은 정상호 총장의 불법 체포였습니다. 전두광은 이를 수사라는 명분으로 덮으려 했고 성공의 열쇠는 바로 대통령의 체포재가였습니다. 그러나 최한규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승인나는 공식 절차를 요구하며 재가를 거부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전두광의 합법적 명분을 흔든 거죠. 바로 이때 진압군의 운명을 결정할 첫 번째 회색 빌런이 등장합니다. 오국상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그는 대통령의 요구대로 군 지휘체계의 승인을 통해 사태를 끝낼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미 전두광과 뇌물로 엮인 탓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총장 관사에서 총성이 울리자마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한미연합사령부로 도피해버립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장관의 승인 자체가 원천 봉쇄된 거죠. 도피 후 돌아와서는 결국 반란군 편에 붙어 진압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태신 사령관에게 직위해제 명령을 내리며 반란을 도왔습니다. 종국에는 양주를 마시며 나도 다 애국심에서 그런 거야 라고 너스레를 떨죠. 오국상 장관의 이 이기적인 회피가 대통령의 절차적 신중론과 맞물려 모든 진압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전두광의 쿠데타는 이처럼 최고 책임자의 비겁함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신의 안위만 챙기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사이 이태신 사령관은 홀로 반란군 진압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이태신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B2 벙커에 모인 육군 수뇌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단 무능이 폭발하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육참 차장을 비롯해 모여있던 지휘관들 모두 전두광 일당의 군사 반란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결정적인 병력 투입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로지 만약 진압에 실패하면 누가 숙청당할까 하는 책임 회피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끄면 쟤네가 지칠 것이라는 차장의 발언처럼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는 안일함까지 보여줬죠. 반란군은 성공을 향해 목숨 걸고 밀어붙이는 단합된 실행력을 보여준 반면 진압군 지휘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서로 눈치만 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6번 지휘부가 꾸물거린 그 금쪽 같은 시간이 반란군에게는 승리의 발판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단적 방관과 나약한 리더십이야말로 전두광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국상 장관과 6번 지휘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전두광은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세 빌런들의 침묵이 반란군에게 압도적인 시간과 확신을 안겨준 것이죠. 이 성공의 진짜 동력은 전두광 개인의 광기가 아니라 단체 빌런인 하나회의 압도적인 연대와 실행력이었습니다. 영혼의 단짝 노태건을 주축으로 하나회 조직원들은 옳고 그름 대신 성공과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 연대는 정보장악, 현장 실행, 장소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전략의 축, 문일평 보안사 비서실장은 군 통신망을 장악해 모든 정보를 도감청하며 진압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악이 정보와 지능을 장악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실행의 축, 하창수 보안사 인사처장은 총장 납치와 핵심 병력 동원을 주도하며 가장 빠른 실행력을 보였고 장민기 30경비 단장은 자신의 부대를 반란군 지휘소로 내어주며 맹목적인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창세 사여단장은 가장 중요했던 군사적 발판, 바로 최강전력 공수부대 장악이었습니다. 특전사령관 체포, 같이 근무한 동료들마저 사살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를 반란의 도구로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회는 이처럼 나약하고 분산된 정의를 단단하게 뭉친 실행력과 정보력으로 진압군을 처절하게 무너뜨려 갔습니다. 이들의 집단적인 악이야말로 개인의 야망을 시스템 장악으로 이끈 섬뜩한 사례입니다. 서울의 봄은 결국 정의로운 소수가 나약하고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패배한 비극입니다. 마지막, 이태신 사령관이 보여준 고독한 저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의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위해 맞설 용기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리더의 덕목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 안에는 오국상의 비겁함과 육본 지휘부와 같은 나약함은 없습니까? 침묵이 악을 키우지 않도록 용기와 책임을 가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과 빌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